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로 재는 방식과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10일 전에 개헌 논의는 브레이크홀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당 대표는 중국에 가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개헌과 같은 국가적 중요 사안을 꼭 이런 불협화음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분명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이후에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권은 또 한 번 개헌 논의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5년마다 앓는 열병이 일찍 도진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호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좋을 것도 있지만 빨리 가는 만큼 나이도 먹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그래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카피 네. 개헌입니까?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요? 살짝 은유적으로 네. 파열음. 네. 깨지는 소리죠. 예. 여권, 야권 모두 각각 터져 나오는 소리들이 있는데요. 예. 여권발 파열음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언한 개헌, 이거고요.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경고에 정면 배치되면서 친박 대 비박의 각을 세우는 의도로 어제부터 이렇게 다 중론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야권은 이제 오랜 자중질환 속에서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들어섰습니다만 잦은 도전과 잡음들이 있죠. 정대철 고문이라든가, 또 그제는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조직 강화 특위에서 송호창 의원을 뺀다. 그래서 이 기자간담회 내용엔 담기지 않았지만 초고에는 들어있었다는 문장이 있는데요. 아하. 당 밖에서 미래 세력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고 해서 또 설왕설래 의미를 해석하느라 공분합니다. 이야, 날씨는 추워지는데 네. 정치는 뜨거워지네. 맞습니다. 예. 그거 참 좋은데. 근데 진짜 사방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정대철 고문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신당 맞습니다. 얘기를. 신당을 만드는 예,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뉴스거리다 싶으면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근데 언제요? 그랬더니 그건 또 말씀을 안 하시대.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파열음이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다듬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런 파열음은 이게 다듬어지기가 전 힘들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른 분들은 이게 마찰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갈등이지
뭐 파열까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마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럼요. 과정이죠. 그 마찰은 또 서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돌출된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이제 매끌매끌해지는 과정인데 예. 파열은 이제 쪼개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좀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어제 많이 뵀는데 문제는 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데 지금이 적기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표현을 썼고요. 예. 보통 현재 헌법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보면 좋겠다. 바로 신중하게 그거죠. 가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예. 오스트리아식으로 하자. 답을 직접 내놓으셨어요. 그게 이원 집정부제다. 글쎄요. 아니 딱 답이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뭐냐면 이원 집정부제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있죠. 몽골도 이원 집정부제라고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렇죠. 이런데 일단은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에 비교하면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각기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되 대통령의 역할이 더 큰 데가 프랑스고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총리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한다면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답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이원 집정부라고 총리를 하시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도 가능하죠. 아니 본인이 이런 얘기 안 했어도 전 개헌 필요하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7.14 전대에서 김무성 대표 선출된 후에 이 친박계와 비박계의 미묘한 경쟁 심리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마찰이죠. 근데 딱 그 정도까지였는데 이 친박 외에 과거 친이계를 포함해서 비박 비주류 그룹 김무성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대변하겠지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 박 대통령의 기조에 반대를 무릅쓰겠다 이런 결의가 보여져서 네. 이 기존의 비박이 아니라 이젠 적극적인 반박의 역할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해지고요. 사실 그 어제 보도된 바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김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과한 얘기한 거 아닌가? 처음 대표를 맡으셔서 뭘 모르시나 본데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예. 좀 기대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조금 있다가 오늘 일부에서 홍문종 전 나오는군요. 사무총장 인터뷰가 아니 준비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도 맥락이 맞을까요? 아니 이게 딴 사람들 보면 짜고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아닌데. 재원고 쓰기도 진심을 바쁜데. 믿어줘야 됩니다. 저희 글쎄 정치인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박계 불편함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터뷰를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셔서 청와대에서 당장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내심 불편한 기색이라고 하는 관계자의 전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헌은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고 권력 구조는 본인이 오스트리아 이거 하고 싶다 이거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과연 맞는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도 의원 집정부제를 하거든요. 네.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의원 내각제 요소가 더 강한 의원 집정부제인데 네. 거기 선거 끝나면 가끔씩 막 불두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져놓고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그래서 대표가. 이 이제 권력 구조의 재편 문제도 있고요. 저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쉽지 않은 싸움인데 이 예. 부분을 이제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원내 의원 다수, 국민들 다수가 이 개헌의 필요성을 다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절감하고 있죠. 네. 저도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네. 다 동상이몽일 수 있는 거죠. 네. 이 뚜껑을 열어도 복잡할 예. 거로 보여지는데 우윤근 원내대표, 이제 야당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입니다. 예.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예.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87년 만들어진 현재 헌법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박수를 마주 쳤습니다. 예. 여당 내 친박계 대통령 뜻대로 당장 개헌 논의는 미뤄야 한다. 반대로 이제 비박 다수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갈리고 있다면 야당 안에서도 또 개헌에 대한 입장들은 다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복잡할 텐데 이런 이제 여야 간 또 여야 내부, 야의 내부 찬반 기류 조성에 따라서 향후 정치권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얼마큼 이제 생산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예. 또 파벌 간의 새로운 이합 집산의 모티브로 작용할 것인가. 어쨌든 가장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남북 장성급 회담, 네네. 정상회담이 아니라 수요일이었죠. 장성급 회담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고위급 접촉을 네. 위한 협상 여기서도 이게 좀 그래서 이번 파열을 주 많아요. 뉴스가 오늘 예. 금요일이지만 아주 갈래가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발 개헌 논의가 이제 정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 간 지금 대화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 수요일 이제
전격적인 군사 접촉 이후에 국방부가 여러 가지 또 비사들을 이야기를 했죠. 네. 그들이 결국 원했던 것은 이 황병서 차수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단독 접촉을 원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북한 쪽에서는 또 이제 비방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2차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길을 남조선 당국이 막고 있다. 그래서 남조선 당국이 결심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뭔가 판을 깨자는 게 아니라 판을 좀 몰아가기 위해서 압박하는 추세들이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유럽 순방 계속 이제 이어가는데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덴마크 슈미트 총리, 중국의 리커창 총리,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만남을 이어갔는데 내용은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그리고 결국은 북한의 개방 촉구 북한의 인권 문제 그래서 대북 문제 이 공조를 좀 원했고요.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기조가 한 축으로 가고 있고 또 국내 원내에서는 지금 국정감사가 시끌시끌 가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국감 얘기 마저 해주시죠. 네, 국감 어제 제일 뜨거웠던 거는요. 이게 무슨 커피 이름이야? 이런 분들 계셨는데 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커피를 하고 비슷하네. 아니 저도 자꾸 이 믹스 커피가 땡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 연상 효과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난을 했고요. 예. 결국은 이 대책 없는 단기적인 정책이고 예.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당 의원 일부도 이 너무 단기적인 정책 아니냐 예.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뜨거웠던 거 하나는 이제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출석해서 법무부와 나를 세웠죠. 감청영장이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어떤 겁니까? 네, 파열이라는 가요는 없습니다. 아, 파열이라는 그래서 가요는 이것을 없나요? 이제 연인의 헤어짐에 비유해서 이별. 가을에 걸맞는 빅마마의 체념 한번 들으시죠. 빅마마. 네, 이 사연 많은 노래입니다. 아, 정말 오늘 분위기하고 딱 맞는 노래네요. 맞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달라지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행복해서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아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물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친박계는 이 입장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어제 국감도 요새 바쁘실 텐데 네네. 또 이 김무성 대표가 깜짝 발언을 하셔가지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개헌론에 대해서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시간이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동안. 근데 이제 샹하이에서 국내를 향해서 뭐 이렇게 좀 쌈박한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헌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뭐 정치 논의를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고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 있기보다는 그 국회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헌론은 뭐 이게 1987년에 만들어진 논의 아니겠어요. 이게 5년 단임제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또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새누리당 당원이잖아요. 예. 그 유력 당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시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블랙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개헌론이 민생이 실종되고 지금 뭐 하는 최저 금리가 지금 2%로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외환위기 직후 같은 상황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민생 경제 이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시점에 결국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개헌론으로 달려들자 우리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서 과연 이 시기에 지금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국하게 당부를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도 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치 중심이 국회에 가는 건 참 좋은데 개헌 논의도 물론 국회에서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 특히 여당 대표가 그것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역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일단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 협의를 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정리된 입장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네요. 뭐.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고. 예.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요 근래 김무성 대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청취자께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김무성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을 때도 제가 김무성 대표를 꼭 대통령이 그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모셔서 우리가 대선을 같이 해야 된다.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또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한국하게 청구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앞으로 그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주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찬찬히 살펴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임팩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이번 중국 가는 문제도 사실은 그 시진핑을 만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 그리고 또 당대표가 만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김무성 대표한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참 국감할 때 아닙니까?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이 국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도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뭐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법안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을 11명씩 모시고 거기 국감에 거기 중국에 가면은 와 우리 당에 뭐 중요한 사람 많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 많은데 국감 기간에 국회의원이 빠진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거든요.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부터 김무성 대표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행보 자체가 저희로서는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지금 시진핑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과의 대담하는 장면,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딱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개헌 얘기를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일종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왜 타임 스케줄 같은 걸 안 따지시겠습니까? 그분도 또 따지시겠죠. 그래서 더욱더 섭섭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 만나는 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동의하고요.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진핑 만나는 거, 저희
동의합니다. 그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왜 국회의원을 열몇 명씩 모시고 갔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개헌 논의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강곡하게 당부하셨잖아요. 지금 1년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백척간도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사실 개헌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후보 시절에.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거를 반대하실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그 유력 당원 중에 한 사람인 대통령과 그리고 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숙한 논의가 있어서 자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일사천리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민생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친박 친이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참 아쉬움이 있다. 그럼 하여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실에 개헌에 약속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4년 중임제를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또 그것도 정반대예요. 오스트리아식, 다시 말해서 이원 집정부제긴 이원 집정부제지만 총리의 역할이 오히려 굉장히 강화된 네.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지나친 아웃라인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당대표로서 충분히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꼭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4년 중임제를 겨냥하고 4년 중임제와 같이 가야 되는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여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 과연 개헌론이라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여당에 도움이 됐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헌론이라는 게 3분의 2가 지금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도 개헌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우영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당이 지금 중구난방이라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또 아주 다양한 그 백가정명식의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많은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3분의 1을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만약에 추진을 해나간다면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결국은 그 민생이 실종되고 또 그야말로 따라 여의도에 아직 대통령 선거가 지금 따지고 보면 3년 반. 넘게 3년 예. 반이나 남았는데 다시 대선 전국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될까 예.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하고 조직 강화 특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네. 어쨌든 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 조직 강화 특위가 가동되면서 교체 대상의 상당수가 친박 소속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직 강화 특위 위원장도 했고 예. 사무총장 하셨습니다. 예. 이제 김무성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현장에 가보면 예. 그 김무성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공공연하게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억울하면 니들 왜 선거할 때 이기지 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당권을 잡으면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당 로고도 바꾸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밑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나 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요. 예. 예. 그런데 그 말씀들이 충분히 옳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가 됐건 당대표가 됐건 하여간 당의 노선이나 색깔이나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조직 강화 특위라는 것의 원래 목적은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조직 강화 특위지 있는 사람 목 치는 것이 조직 강화 특위가 아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강한 무슨 영남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은 그야말로 따라 박빙 살얼음판을 걷고 그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마이너스 게임을 해가지고 이게 나누기 게임을 해가지고 도대체 수도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있는 사람들 다 저도 조직과 어떻게 해보지만 저 사람은 정말 여러 면에 있어서 그 위원장으로서 참 부족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명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손을 못 대고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키워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40명을 조직과 특위에서 임명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채운 거죠. 예. 있는 사람 몫인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한두 케이스인가 뭐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외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외에 그런 전례가 없는데 그렇게 뭐 위원장들 마음대로 이제 당권 잡았으니까 목 치고 새로운 사람 신고 이거는 새누리당의 미래를 봐서도 굉장히 참 암울한 거고 참 새누리당을 나누는 그런 아주 나쁜 전례를 남기는 거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결국은 새누리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당에 동의해서 당과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쳐내는 일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회 미방위 위원장이시니까 네. 단통법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단통법이 시행됐는데 네. 단통법은 이제 단말기값 내리고 전화기값 내리자, 전화요금 내리자 이게 뭐 아주 간단하게 그러기 위해서 단통법을 만들었고요. 근데 안 되는 게 올랐잖아요. 글쎄 뭐 오르고 지금 뭐 그 단말기 지금 현장에서 지금 그 판매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저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 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단통법 개정할 부분 개정하고 예. 고칠 부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국정감사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좀 다시 한번 모셔도 되죠? 예. 고맙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작고 작은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달려 오늘 달려 놀라운 내일 단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삼성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조선족을 매수해서 살인을 의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황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신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영화 속의 얘기가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족을 시켜서 청부 살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소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물론 이분들은 그 공범 사실 그리고 살인 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지 또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사건이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K건설 사장 경모 씨라고 59세인데요. 예. S건설 이모 씨 54세 사장과 수원 지역에 70억 원을 들여서 그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건설 이모 사장이 토지 매입하고 K건설 경모 사장이 함께 아파트 건설하기로 한 건데 자금 사정 등으로 그 이모 사장이 토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 경비로 5억 원이 이제 손해를 보니까 경모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5억 원을 배상을 받았죠. 네. 근데 다시 다른 용역 그 계약 등으로 항소심에서 경모 사장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사장에게 5억 원을 반환해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모 사장은 2억 원만 받아라. 조직폭력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죠. 그런데 이제 협박이 먹히지 않으니까 경모 사장의 회사원인 그 소송 법률 담당 대리 홍모 씨라고 40세인데 예. 이 사람을 먼저 살해토록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 동포 세계 무에타이 킥복싱 연맹 이사로 알려져 있는 중국 동포 이모 씨 58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건데 예.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 원 줄 테니까 사람을 구해서 일 좀 성사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중간 교사범인 그 이모 씨 무에타이 그 킥복싱 연맹 이사라는 사람이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는 후배 김모 씨 이게 실행범이 되겠죠. 예. 최종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예. 그 50세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청부를 해서 홍모 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홍모 씨가 중간에 퇴사를 해버립니다. 회사를. 예,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회사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K건설의 경모 씨 사장을 살해토록 해가지고 올해 3월 20일 오후 7시 정확하게 15분경으로 나오는데요. 서울 강서구 방화동 경사장 빌딩 1층 계단에서 그 생선뼈를 고르는 그 흉기로 예, 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요새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선족을 동원한 청부 살해 이런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을 동원한, 그러니까 소위 중국 동포를 동원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할 때 지문 채취 같은 걸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제 중일 때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게 되면 지문 채취나 또 입건 전리기 입건제 DNA 보관 같은 걸 그 범죄에 따라서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단기체로 했다가 해외로 출국을 또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해버리면 이게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쉽게 경제적인 제의를 하면은 쉽게 그 포섭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전체 중국 동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부 중국 동포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인이나 해외 그 중국 동포를 갖다가 범죄에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제의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선족 동포들이 더 많죠. 훨씬 많죠. 뭐 이게 그렇습니다. 극소수 사례인데. 네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청부 사례를 했다. 이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죠. 청부 안 했다. 청부 사례를 한 사람, 교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범은 자백을 다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교사범도 나는 손만 봐달라 그랬지 그 죽이라 살해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S건설 이모 사장은 완전히 부인을 하는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어쨌든 경찰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최초에 이제 3월 20일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금 이거는 분명히 뭔가 그 청부 살인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서 주변에 120여 개의 CCTV를 다 확보를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검색하는 과정에 최초에는 그 다리 아래만 찍힌 사진을 그 주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 해가지고 120여 개의 그 CCTV를 채집한 것을 분석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현장을 걸어 다니는 아주 그 점처럼 자그만 그런 그 사진을 이제 그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신체 개량 측정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걸음걸이 형태의 그 기법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의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의뢰해서 이게 이제 그 현지 주변을 걸어 다니는 사람과 상당히 일치하다. 그래서 더욱 검색을 해보니까 KT 방화동의 KT통신 옆에 있는 ATM 기계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걸 2분 한 30초 정도. 그래서 그걸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그 인적상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7개월 동안 열심히 추적해서 범인으로 특정을 해서 검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범인 같은 경우에는 K씨를 죽인 거는 맞지만 경모씨를 죽인 건 맞지만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전말을 털어놓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우발적인 살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이렇게 범행을 부인했는데 담당 그 형사, 담당 수사관이 아주 그 이 사람에 대한 그 연변 출신인데 원래 이 사람이 연변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형제처럼 지낸 중간 브로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500만 원만 주고 잠깐 손 좀 봐달라 그랬지 사실상은 그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을 살짝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형제로 지낸 오랜 지인인데 그래서 배신감 그리고 그 나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인간적인 접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울면서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놓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살인을 지시한 이모 사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근데 그 예전에 김영식 선 서울시 의원 이 사람도 지금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범인은 얘기하고 있고 이게 유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영식 시의원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우선 그 비슷한 사례를 보면 3월 달에 강서 지역이라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전 문제가 개입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답사와 암호화. 그러니까 김영식 시의원 사건 때는 뭐 느낌표 성공하면 말 실패하면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
근데 이번에도 성공을 하니까 낚시 사진. 실행한 실행범이 낚시 사진을 전송을 했어요. 낚시요? 네. 낚시, 붕어 낚시, 잉어 낚시 식으로. 그래서 성공했다는 뜻으로 낚시 사진을 전송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금전 이익 등을 제공한 청부 살인이고요. 교사범의 범행 사실 그 전면 부인이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단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강서경찰서가 아주 쾌거를 이룬 건데요. 예. 이 강서경찰서의 끈질긴 추적 수사로 과학수사 기법의 성과, 이런 게 이제 그 김영식 시원 사건에 아주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청부살인 같은 게 이게 또 늘어나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살인사건은 경찰청과 대검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요. 예. 연간 약 800여 건 정도가 발생합니다. 청부살인 말고 살인사건요. 그 청부살인은 1년에 8건에서 10건 정도 발생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살인사건 포함해서 하루에 2건 내지 3건 정도지요. 예. IMF 때인 1998년도에는 966건,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아마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욕을 부리거나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보다는 멸시를 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악감정을 갖게 하면 예.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프루지오에는 서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루지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프루지오 서밋 대우건설.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타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쉐보레 Find New Roads.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